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생활과 윤리는 문제풀이를 하지 않고 5강의 사랑과 성윤리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내용 진도를 다 나가고요. 그 다음에 가급적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 오시면 좋은데 다음 주 등교 수업할 때에는 여러분들 문제 풀어 보신 중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 위주로 해서 내용 정리 다시 하면서 문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특 교재 55페이지 펴주시면 됩니다. 네, 사랑과 성윤리인데요. 우리 모두, 네, 재미가 있겠죠? 네. 자, 사랑과 성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의미와 가치. 자, 사랑의 의미는 인간의 근원적인 정서로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가치는 무엇인가? 인간이 지향하는 정서의 최고 단계로서 인간을 도덕적 생활로 안내하는 정서이다. 그리고 인간 상호 간의 인격적 교감을 이루게 한다. 이 사랑이. 그래서 인간관계 형성과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본성을 실현하는 바탕이 되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네, 좋은 말이죠. 자, 오늘 이제 주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랑의 구성 요소, 에리 프롬이라는 분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에리 프롬 박사님, 교수님이시고요. 이 교수님이 가장 유명한 저서가 사랑의 기술, The Art of Loving이라는 책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읽혀진, 알려진 책이기도 하고, 대학에 가면 그 1학년 때 교양 필수 도서로 저희가 읽었거든요. 근데 뭐 대학을 가든 안 가든 여러분들이 수능 치시고 나서 시간이 생기신다면 꼭 한번 읽어봤으면 하는 좋은 책입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그 프롬 교수님께서 하고자 하신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요리를 할 때에도 레시피가 필요하고 운전을 할 때에도 그 기능 S코스, 뭐 일자 코스, 직선 주행 코스, 뭐 주차하는 방법, T자 이런 등의 기능이 필요하잖아요. 기술이 필요한 것처럼 사랑에도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이 책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뭐 당연히 그냥 되는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에도 분명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그 글을 이 교수님께서 쓰셨는데요. 그 핵심이 바로 사랑의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롬이 제시한 사랑의 구성 요소 4가지는 자, 보, 책, 존, 이. 보호, 책임, 존경, 이해인데요. 첫 번째는 보호입니다. 보호라는 것은 자,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내가 사랑하는 상대방의 생명과 그의 생명 건강, 그다음에 성장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과 성장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는 게 사랑의 구성 요소다. 두 번째는 책임입니다. 사랑이란 상대방의 요구에 책임 있게 반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이가 몇 시까지 나 좀 데리러 와줄래? 나를 위해서 무엇 좀 사다 줄래? 이렇게 어떤 요청을 할 때 그의 책임 있게 반응하는 것이 사랑의 요소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책임. 자, 존경입니다. 세 번째는 자, 사랑은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또 사랑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 상대방을 나에 맞게 좀 바꾸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너는 머리가 짧은 게 어울려. 너는 이렇게 입는 게 어울려. 너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예뻐. 이런 식으로 자기가 볼 때에 좋은 방향으로 그 상대방을 자꾸 바꾸려고 하거든요. 근데 프롬은 그래서는 안 된다. 모름지기 사랑이라면 상대방을 존경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을 지배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내가 존경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 이해입니다. 이해는 지식이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무엇이냐 하면
사랑하는 상대방의 개성을, 네, 상대의 독특한 개성을 내가 알아주는 거예요. 알고 그를 깊이 이해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은 배가 고프면 화가 나는 성격이에요. 네, 그런 걸 내가 알고 이해하고 있다면 이 친구를 만났을 때 배가 고프지 않도록 적당한 시간에 간식을 먹어주거나, 네, 밥 맛있는 걸 먹어주거나,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내 위주가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은 밤 9시만 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초저녁 잠이 많아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오래 같이 있고 싶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이제 피곤해지기 전에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이제 그런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이해 또는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께서 사랑이라는 것이 꼭 남녀 간의 사랑만 사랑이 아니잖아요. 부모님에 대한 사랑, 친구에 대한 사랑, 네,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이에게 대해서, 그 사랑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호, 책임, 존경, 이해의 마음을 가진다면 그 사랑은 정말 네, 두 사람 모두를 이렇게 성장시키고 행복하게 하는 사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랑의 구성 요소 4가지, 보책, 존이, 보호, 책임, 존경, 이해. 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롬의 사랑의 기술에 있는 제시문인데요. 자료 플러스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로 전혀 모르고 지냈던 두 사람이 그들 사이에 놓여있던 벽을 허물고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하게 될 때 이러한 합일의 순간은 인생에서 가장 유쾌하고 흥미있는 경험 중에 하나일 것이다. 특히 고립되어 사랑 없이 지내던 사람들에게는 더욱 멋지고 기적적인 경험이 될 것이다. 갑자기 친밀해지는 이 기적은 특히 성적 매력과 성적 결합에 의해 주도되고 이와 결합될 때 더욱 촉진되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사랑은 그 성격상 지속적이지 못하대요. 두 사람이 점차 친숙해지면 그들의 친밀감으로 발생했던 사랑의 기적적인 특성은 서서히 사라지게 되고 마침내 서로에 대한 적대감과 실망감 그리고 권태감으로 최초의 흥분은 흔적조차 없이 흩어지게 된다. 그러나 처음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 사랑의 실패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실패의 원인을 살펴보고 사랑의 의미를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때 해야 할 첫 번째 작업은 삶이 하나의 기술이듯 사랑도 기술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있습니다. 자, 프롬은 사랑이 서로를 인격적인 존재로 바라보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윤리적 의미를 지니고 있고 진정한 사랑은 인간의 온전한 인격적 관계 속에서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자, 그래서 성적 매력과 성적 결합에 의해 주도된 사랑은 실패한다. 네, 처음은 뜨겁지만 결국은 적대감, 실망감, 권태감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적 매력으로 주도된 사랑은. 그래서 그러한 사랑을 극복하는 방법은 네, 바로 사랑의 기술을 깨닫는 것인데 어떤 기술? 보, 책, 존, 이. 네, 사랑하는 상대방을 보호하고 책임지고 존경하고 이해하는 것. 네, 이것이 바로 사랑의 기술이 되겠다입니다. 다음 네, 또 기출 플러스인데요. 프롬의 사랑의 자세입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은 본래 주는 것이다. 자, 우리는 받는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프롬은 사랑은 본래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시장형 성격의 사람은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한 교환의 의미로만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 시장에서는 사고 팔고 이제 매매를 하잖아요. 거래를. 그래서 교환의 의미로 사랑을 이해한대요. 자, 또 비생산적인 성격의 사람은 생산하지 않는 거야. 자기가 뭔가 만들어내지 않는 거예요. 사랑을. 그래서 비생산적인 성격의 사람은 주는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는 것을 가난해지는 것으로 생각해서 대부분 주려고 하지 않는다. 내가 뭔가를 생산해내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을 주는 거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주면 내게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려고 하지 않는데. 다만 어떤 사람은
환희의 경험보다 고통을 감수하는 희생이라는 의미에서 사랑을 주는 것을 덕으로 삼는다. 자, 환희의 경험, 고통 감수하는 희생이라는 의미, 자, 희생이라는 의미에서 사랑을 주는 것을 덕으로, 미덕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많이 생각하죠. 사랑은 또 희생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흔히. 그런데 프롬이 하고 싶은 말은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사랑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 생산적인 성격의 사람은, 자, 생산이라는 것은 무엇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죠. 사람은 사랑을 주는 것이 잠재적인 능력의 최고 표현이며 생산적인 활동이라고 본다. 네, 사랑을 주는 게 내 것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인 능력을 최고로 표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상대방의 생명과 성장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 뭐예요? 보호. 자발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 그의 요청에 내가 응답해 주는 것, 책임. 그 다음에 착취 없이 존경하는 것이다. 그리고 플러스 지식 또는 이해도 있죠. 그에 대해서 내가 이해해 주는 것. 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프롬은 사랑이란 수동적 감정이 아니고 능동적인 활동이다. 내가 적극적으로 생산하고 주는 활동,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며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의 4가지 요소로 보, 책, 존, 이를 제시하였다 되었습니다. 네, 저 혼자 감동했나요? 저 너무 감동적인데. 자, 그래서 선생님이 자,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렇게 제가 그림을 못 그립니다. 자, 남자 사랑하는 이가 있어요. 자, 이렇게, 아니야, 다시 그릴게요. 네, 다시. 이거 어떡하지? 네, 잠시만요. 다시 그려볼게요. 자, 사랑하는 이거. 왜 안 그려져? 지우개를 지우고. 네, 여기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어요. 네,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있네요. 이게 그림이 적절하지 않아. 이 그림을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어때요, 여러분? 이 두 사람 관계가 어때 보이나요? 제가 그림을 나 왜 이렇게 그림을 못 그릴까? 너무 슬퍼요. 네, 그래도 또 그려볼래요. 자, 또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렸지만 지금 이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기대 있고요. 이 그림은 이 사람에게 기대어 있어요. 이 사람은 바로 서 있고 그 다음에 네. 자, 이 두 사람은 서로 나란히 서 있어요. 자, 어떤 게 바람직한 사랑이냐라고 했을 때 프롬은 자, 이렇게 서로에게 기대어 있는 것은 바람직한 사랑이 아니다.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에게 의지하는 이러한 모습의 사랑도 바람직하지 않다. 네, 바로 이렇게 대등하게 서로 그 대등한 관계에서 하는 사랑이 바람직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랑이라 할 때, 자, 보세요. 이 사람은 바로 서 있죠. 이 사람은 기대어 있어요. 자, 바로 서 있는 사람은 기대어 있는 사람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소유하고, 착취하기가 쉽습니다. 자기가 우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대어 있는 사람은 이 사람에게 희생하게 되기가 쉽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것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이란 서로 마주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한 사람에게 아니면 서로에게 의존하고 희생하고 그런 게 사랑이 아니라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능동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거죠. 능동적으로. 그렇게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는 게 프롬이 보는 사랑입니다. 자, 이제 성의 의미와 가치인데요. 자,
성이란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중학교 도덕에서도 여러분 이제 공부하신 내용이거든요. 자, 성이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물학적 성이라고 해서 섹스라고 되어 있는데 섹스. 어디에 가면 이 글자를 많이 볼 수 있느냐? 병원에 가시면 그 병원 침대 있잖아요. 그 병원 침대, 이 환자 침대. 거기 이렇게 헤드 부분에 부분에 여기 나이, 환자 나이하고 그다음에 성별, 네, 성별을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나 여자냐 이렇게 요럴 때 생물학적 성을 표현할 때 섹스라고 하고요. 요즘은 이런 표현을 쓰는 것 자체를 굉장히 조금 터부시 말이 어렵나? 네, 그렇게 바람직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생물학적 신체 구조나 기능에 의해 결정되는 성 개념이다. 그 다음에 젠더라고 요즘 많이 쓰죠. 네, 사회 문화적인 성을 젠더라고 하는데요. 사회 문화적으로 구성되는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나타내는 성 개념입니다. 그 성 역할, 네, 사회 문화적으로 남성이라면 이래야지 남성다움, 여성이라면 이래야지 하는 그런 성 역할을 규정하는 그런 관점에서의 성을 네, 젠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욕망으로서의 성인데요. 섹슈얼리티, 성적 관심이나 성적 활동 등 성적 욕망과 관련되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성 개념이 섹슈얼리티라고 보시면 되세요. 성을 이렇게 세 가지 의미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자, 그럼 성의 가치는 무엇이냐? 성의 가치 역시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생식적 가치라고 하면 이제 종족 보존과 관련된 가치이죠. 생식적 활동, 생식 활동이라고 하면 네, 이렇게 후세를 남기는 거, 네,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원천이 된다. 성이란 생식적으로 봤을 때 네,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고 종족 보존을 할 수 있는 활동. 그래서 생식적 가치를 가진다라고 보고요. 쾌락적 가치, 감각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가치를 지닌다입니다. 네, 설명 안 해도 알죠? 그 다음에 사실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인격적 가치이죠. 성이 가지고 있는 인격적 가치. 네, 상호 간의 존중과 배려를 실현하게 해주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성이란.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네,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 합의를 할 때 그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그 사랑의 깊이를 더 깊게 하고 완전하게 하는 그런 게 바로 또 성이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가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너무 빨리, 아니다. 죄송합니다. 하나 더 있네요. 네, 오늘은 제가 짧게 하려고, 네. 자, 세 번째, 시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17분, 네,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사랑과 성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네, 세 가지 관점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간단한데요. 자, 사랑과 성에 대한 다양한 관점 중에서 세 가지 관점. 자, 보수주의, 중도주의, 자유주의가 있습니다. 보수주의는, 자, 성이라는 것은 결혼과 출산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과 출산 중심의 성 윤리를 제시하는 관점이 보수주의인데, 자, 성은 부부 간의 신뢰와 사랑을 전제로 할 때만 도덕적이라고 주장한다. 부부 간의 신뢰와 사랑이니까 혼인 관계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때만 도덕적이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적 관계만이 정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도주의인데요. 중도주의는 사랑 중심의 성윤리입니다. 그래서 사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서의 성적 관계는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랑을 동반한 성적 자유를 인정하고 사랑을 통해 성적 자유와 성에 대한 책임을 절충한다. 그래서 중도주의의 키워드는 사랑. 네, 사랑이 전제되어야 해요. 보수주의는 혼인관계죠. 결혼. 네, 결혼. 근데 이 혼인관계에서 결혼만 하면 되느냐? 부부간의 신뢰와 사랑. 네, 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뢰와 사랑이 있는 관계, 두 사람의 관계가 결혼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네, 결혼만 하면 뭐 요즘은 여러분 부부간간이라는 개념도 아시죠? 네, 아시죠? 부부간간.
네, 부부 간에도 서로 동의 없이 네, 강제로 하는 그런 성관계는 네, 처벌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보수주의도 네, 혼인이지만 신뢰와 사랑을 전제로 한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마지막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발적인 동의 중심의 성윤리입니다. 자발적 동의가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발적 동의. 동의만 한 관계면 네, 서로 합의해서 관계를 맺는다면 그것은 합당해 인정한다는 겁니다. 타인에게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네, 그러나 조건. 죄송합니다. 타인에게 해악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성인들의 자발적 동의에 따른 성적 자유를 허용함. 자, 성인들의 자발적 동의예요. 미성년자는 동의한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미성년자의 그 성은 보호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타인에게 해악을 주지 않는 범위. 자, 해악을 주지 않는 범위라는 건 또 무슨 말일까요? 성인들이 자발적 동의에 따라 성적 관계를 맺더라도 예를 들어 뭐 불륜이라든가. 불륜은 한 가정을 깨뜨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악을 주는 범위에서는 동의가 있다고 해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에게 해악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성인들의 자발적 동의에 따른 성적 자유를 허용한다라는 게 자유주의의 관점입니다. 자, 밑에 보수주의와 중도주의 입장 비교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자, 갑. 인간은 자식을 낳고 기르려는 본성을 가진다. 신이 정한 결혼 제도를 통해 이러한 본성은 실현된다. 성은 결혼 제도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만 인간 본성에 부합하는 도덕적 행위가 된다. 어떤 주의? 결혼 제도 안에서 이루어질 때만 하니까 보수주의. 자, 을은 성과 결혼은 별개의 문제이다. 보수주의 아니네요. 결혼하지 않더라도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성이라면 도덕적이다. 사랑은 성을 의미 있게 만드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네. 사랑을 확인하고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성이라면, 네. 사랑을 중심적으로 지금 생각하는 중도주의. 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사랑과 성의 관계를 바라보는 네, 3가지 관점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이라고 하면 다음 주에 학교에서 만날 때겠네요. 자, 그 성과 관련된 윤리 문제로 성차별, 그리고 여성주의와 배려윤리, 성의 자기결정권, 성상품화까지.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영상을 짧게 찍었는데요. 문제 풀어볼 수 있는 문제까지 같이 풀어보세요, 집에서.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